자, 이번 이야기는 스라스라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툭 튀어나올지 바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재밌다. 무서운 게 아니라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뭔가 제 입장에는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예요. 오, 흥미가 생기는. 네, 되게 흥미있게 봤던 이야기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대십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가는 그때 시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딱히 특정돼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떤 한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예요. 그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사무실에서 하필 그날 당직 서는 날이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혀놓고 안대 쓰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제 건너편 책상에서 자료조사 하시는 누님 한 분이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타자 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자 치는 소리가 약간 ASMR 같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나른해져요. 그래갖고 타자 소리 괜찮네 이러면서 그 소리에 힘을 입어 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따다다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고 마우스 휠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잘 듣고 있었는데 좀만 있으면 잠 제대로 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타자를 안 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안대를 벗고 그 누님 자리로 갔어요. 그 누님 자리로 이렇게 가니까 무슨 창 하나를 띄워놓고 엄청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블로그였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블로그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걸 막 이렇게 내리면서 글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길래 물어봤죠. 누나 뭐 하세요?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너도 한번 봐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의자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덜썩 앉아갖고 뭔데요?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막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요. 예. 그리고 목록에서 맨 첫 글을 탁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읽어봤는데 첫 번째 글 제목이 도깨비를 만드는 법이었어요. 오? 이제 뭐 어떤 드라마인지 대충 아실 테지만 이제 그 시기가 한창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럼요. 그 누님이 그 드라마의 엄청난 광팬이었어요. 오. 그래갖고 당직 쓸 때 할 거 없어갖고 엄청 열심히 그거에 관련된 거 막 찾아보고 있다가 우연히 찾게 된 블로그인 거예요. 그래갖고 날짜를 일단 봤죠. 예. 이게 언제 작성된 건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7년 전에 작성된 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따지면은 벌써 거의 12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게. 무튼간에 되게 뭔가 흥미를 이끄는 제목이잖아요. 한번 쭉 글을 읽어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도깨비의 탄생에 관련된 설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오래된 물건에 깃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더해져서 피가 묻은 오래된 물건에 도깨비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이 붙어져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현상에서 생기는 그런 혈액을 묻히면은 도깨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살이 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어휴, 그런 것도 있었나? 예. 네, 그런 설화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진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절구뚱이나 아니면은 쌀이빗자루 같은 걸 바닥에 깔고 앉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의 그게 그 물건에 묻어서 도깨비가 생겼다. 이런 설화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건 뭐 되게 뻔한 얘기지 않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냐. 심지어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그냥 도깨비라고만 쳐도 흔히 얘기하는 나무위키 같은 데 가면 수두룩하게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그 누님이 다음 글을 딱 클릭을 하는데 다음 글의 제목이 도깨비 만들기 1일차예요. 뭐지 하면서 글을 읽어보니까 예. 여성분이더라고요. 글을 쓰신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정을 많이 주고 정말 아끼던 인형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이 인형을 도깨비로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인형 사진을 올려놓고 아래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흥미있다 하면서 다음 글을 넘겼는데 도깨비 만들기 2일차인 거예요. 예. 2일차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주기가 오지 않아갖고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면은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인형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여기서는 똘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네. 이 인형을 똘비라고 부르겠다. 라고 글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글은 도깨비 만들기 8일차였어요. 주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형이 곰돌이 인형같이 좀 귀여운 인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제 인형이 사람 현상을 한 인형이긴 한데 기계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한 인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형의 발에 뭔가 빨갛게 묻어있는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주기가 왔고 구해갖고 묻혔다. 이제부터 이 인형은 도깨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때쯤 봤을 때 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재밌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결과를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글을 클릭을 했어요. 다음 글은 9일차였어요. 인형에 피를 묻혔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인형한테 똘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을 했다. 아직까지 별다른 게 없다. 다음 글을 갔어요. 마찬가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똘비야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다음 글도 그 다음 글도 그렇게 한 달 정도 이름을 불러줬다. 별다른 반응은 없다. 라는 글만 주구장창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쯤 보니까 이제 그래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얘기했죠. 아니 이런 걸 보고 있었냐고. 이거 뭔 한 달 동안 이 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이러니까 누나가 야 잠깐만 슬아야 잠깐만 있어 한 다음에 목록으로 들어가더니만 80 몇 일 차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까지 계속 올린 거예요. 80 몇 일 차를 딱 클릭을 딱 하더니만 이거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똑같겠지 싶었어요. 똑같이 이제 80 몇 일 차 거기에도 이름을 불러줬는데 별일이 없었다. 이런 글이 당연히 써있을 줄 알았는데 80 몇 일 차인 그 글을 읽었을 때 나왔던 게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오늘 똘비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드디어 똘비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뭐야? 이 두 문장이 써 있었어요. 다음 글을 바로 찾아서 눌렀죠. 누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똘비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너무 즐거웠다. 또다시 다음 글을 눌렀어요. 또 다음 글을 눌렀는데 오늘은 똘비가 밖에 나갔다 오는 나를 마중 나왔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진짜면 이게 강령술이 됐든 도깨비를 만든 거든 뭔가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그렇죠. 맞다면? 이념에 의한 성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죠. 누나,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어본 거예요. 서로 이게 진짜 가짜일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주작을 해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는 분명 저희가 봤을 때 당시에 조회수도 거의 10회 미만으로 찍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보지 않는 블로그에 본인만의 주작을, 제가 마지막에 봤던 글이 270회차였거든요. 오. 거의 근 1년이에요. 이렇게 보면 거의 네네. 10개월이니까. 이거를 과연 일반적인 사람이 이거를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거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글을 다시 눌러갖고 글을 보는데 그때부터는 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대화했다, 마중 나왔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쭉쭉쭉쭉 넘기다가 한 140인가? 그때쯤까지 왔는데 좀 다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드디어 내가 원했던 똘비가 나에게 왔다. 그 똘비한테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점점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글을 딱 읽었는데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제목에. 예를 들어 그냥 147일차 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 글도 뭐 148일차 하고 글이 없어요. 그렇게 한 160일? 그 정도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기다가 글이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눌러서 3번 정도 내렸을 때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에 찍힌 게 똘비가 식칼에 찔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 아래 글이 써져 있었어요. 똘비도 아니었다. 그래서 뭐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다음 글을 눌렀는데 어떤 글이 써 있는 줄 아세요? 도깨비 만들기 1일차. 한번 버렸잖아요. 끝났잖아 얘는.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돌비라고 할게 이번엔. 돌비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기가 오지 않아서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이름만 붙였다. 이런 식으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번 거는 페이스가 좀 빨랐어요. 한 8일차 정도 됐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속도가 붙는구나. 이러고 나서 또다시 하나 둘씩 막 넘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 넘기다가 그 두 번째 인형에 한 40일인가 50일차 정도 됐을 때 이번 돌비 같은 경우에는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한 다음에 저번과 똑같이 날짜만 올라오고 내용이 없는 글이 몇 번 올라오더니만 한 80일인가? 그 정도가 됐을 때 글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기괴하다. 되게 이상했어요, 그 블로그. 처음에는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게 진짜여도 문제인데 솔직히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지. 봤거든요. 예. 근데 무튼간에 그 80일차쯤 되는 그 글을 딱 눌렀는데 돌비는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이야기를 이해해줬다. 난 이 돌비랑 앞으로 평생을 살 거다. 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이렇게 딱 눌렀어요. 다음 글을 눌렀는데 그 느낌 아세요?
그래서 광기가 느껴진다는 거? 오. 진짜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돌비가 너무 좋아, 돌비가 너무 좋아, 돌비가 너무 좋아 이걸로 도배돼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눌렀는데 돌비가 좋아 한 개가 써 있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글로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글로 넘어갔을 때 칼에 찔린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음 글을 누르기가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또 1일차로 시작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혹시 마지막 글 봤어요? 이러니까 봤대요.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왠지 그냥 보고 있는데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 이걸 누를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는데 시작한 거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눌렀어요. 일단 다음 글을 또 눌렀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 이게 1일이든 뭐 10일이든 100일이든 도깨비 만들기 몇 일 차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장편의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이 그 글을 쓸 때 당시겠죠. 그러니까 약 12년 전 얘기겠죠. 네. 12년 전쯤에 23살, 4살쯤 되셨었나 봐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취직을 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한 6개월도 안 돼갖고 사내에서 좀 왕따 비슷한 걸 당해갖고 일을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회사. 예. 그리고 나서부터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오셨었나 봐요. 좀 외롭다 막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별 다른 좀 쓰잘데기 없는 내용 나오다가 뭐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좀 별 쓰잘데 없는 얘기 이렇게 좀 나오다가 만들면 되지라는 식의 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2번이나 실패했다 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은 내가 세 번째를 해도 될까? 라는 식의 끝났어요. 다음 글을 눌렀는데 제목이 다시 돌아왔어요. 1일차로. 근데 텀이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마 3개월 동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그 글을 올려놓고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1일차부터 제가 지금까지 2번이나 봤던 그 행동이 한 20일 정도 반복이 되고 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뭔가 너무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블로그 자체가. 그리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완결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야지. 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갖고 왔냐. 아, 너무 찝찝하다. 딱 이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저를 보고 막 웃더니만 쪽지번 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 개인 쪽지? 네, 블로그는 보낼 수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누나 빨리 보내봐요 라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그 자리에서 적당히 이제 잘 말을 다듬어가지고 개인 쪽지를 보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왔거든요.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왔고 저도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가 돼버렸고 우리가 쪽지를 보냈다라는 것조차 좀 잊어가고 있을 때쯤 그날도 당직을 쓰는 날이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쪽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쪽지요? 이러니까 야 너 기억 안 나? 왜 우리 그때 예전에 도깨비 만들기 쪽지 왔다고요? 이러니까 왔대요. 7년 전 블로그에다가 쪽지를 남겼는데 쪽지가 왔다고요? 이러니까 나도 안 올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매일 확인하다 보니까 왔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러니까 그냥
만나보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쪽지가 와서 조금 말을 주고받았대요. 예. 말을 주고받으면서 본인 성별도 밝히고 직업도 밝히고 나이도 밝히고 그러면서 좀 친밀감을 좀 쌓았나 봐요. 그분이, 그 누나가. 그래갖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꼭 후기를 들려달라. 이거는 나한테는 꼭 필요한 후기다. 그러니까 꼭 후기를 들려달라. 이렇게 진짜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후기를 들려주시는데 오더니만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야 나는 이거 진짜 솔직히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광기 어린 그냥 주작?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뭔데요? 이러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갖고 얘기를 들은 게 만났을 때 모습이나 그런 게 저희가 봤던 글에 있던 것처럼 막 히키코모리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멀끔한 그런 여성분이셨대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이 과거에 이런 행적을 남겼다라고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누나도 되게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거든요. 맥주 한잔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오. 떠들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일부러 술을 좀 많이 먹였대요.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술에 좀 취하니까 이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불킥감이다 이거는. 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쪽팔려가지고 예. 상상도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쪽팔린 거죠. 자기가 7년 전에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갖고 결국 만나게 된 건데 자기가 7년 전에 글을 써놨던 게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쪽팔린 일이잖아요. 미성년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인이 막 도깨비 만들겠다고 거의 9달에서 10달을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길래 이제 그 누나가 그랬대요. 아유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도 딱히 별일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외로워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넘기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더니만 쪽팔린 기억은 맞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거 성공했어요. 이러더래요. 헐.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성공했대요. 예. 그래서 아니 글로는 봤다. 뭐 이름 불러주고 막 마중 나오고 그랬다 그러지 않냐. 그럼 그거 얘기하시는 거냐 이러니까 저 글로 남긴 거 말고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뭐 겪으셨어요? 이러니까 혹시 제 글 다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 봤다. 딱히 뭐 이상한 점은 좀 못 느꼈다.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그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저는 이상한 거 못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저 글 쓸 때 본문 내용 무조건 집어넣는다. 어느 날 보니까 제목만 적혀 있는 글이 써 있었어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 분명 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야. 자기가 성공했대요. 그래서 진짜 밤새 막 대화하고 그랬대요, 이분이랑. 밤새 막 대화하고 자기 힘들었던 일 막 털어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더래요. 뭐지? 왜 컴퓨터가 켜져 있지? 이런 생각으로 꺼야 되잖아요. 전기세 아까우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딱 끄려고 하는데 의자에 인형이 놓여져 있더래요. 그게 며칠 정도 반복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본인이 글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블로그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하면서 블로그를 딱 열었는데 자기가 쓰지 않은 일일차들이 다 적혀 있더래요. 본문 내용이 없는 채로. 순간 그걸 보더니만 아차 싶어갖고 그래서 올린 사진이 치칼로 인형을 찍은 사진이래요. 오. 근데 그 인형이 없으니까 본인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2회차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2회차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다시 칼로 찔렀고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고민을 하고 하다가 세 번째를 시도를 했는데 얘는 좀 빨랐대요. 첫 번째 때 오래 걸렸고 두 번째 때 조금 오래 걸렸고 세 번째는 빨랐대요. 그리고 나는 이 짓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세 번째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며칠이 되지 않아갖고. 그래서 세 번째 애한테 이제 걔도 이름을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이고 누구야 너도 드디어 됐구나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그 애 이름을 불렀는데 붙여줬던 그 애 이름을 불렀는데 나 똘비인데 이러더래요. 아닌가? 돌비인가? 이러더래요. 순간 멍해지더래요. 뭐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이번에도 찌를 거야? 이러더래요. 바로 찌르고 나서 태워버리고 그 뒤로는 다시 진행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더래요. 갖고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 풀고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제 그분이 막 예. 다시 이제 현타가 오신 거예요. 진짜 내가 왜 그때 나 어린 마음에 왜 그런 글을 남겼지? 막 이러면서 현타가 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누나가 그냥 옆에서 그냥 아이고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적당히 놀아주다가 헤어졌대요, 그날 그렇게. 예. 그날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블로그를 찾아 들어갔대요. 그 누나랑 저 같은 경우에 그 블로그의 이름을 알잖아요.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지워져 있더래요. 그치. 흑역사니까. 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던 거예요. 예.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혹시 누나도 여자니까, 어쨌든 여자니까, 여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자니까 갖고 놀던 인형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누나가 몇 개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나한테. 누나, 해볼래요? 이랬어요. 그 누나가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해볼까? 이게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 엄청 떠들고 있었거든요. 하면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지나가시던 감독님이 저희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더니만 니들 뭔 얘기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황 설명을 이제 다 했죠. 그날 저녁에 그 글을 보게 된 이야기부터 그분을 실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감독님한테 주구주구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도깨비 아니라 그거 강령술이라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비슷한 거예요. 도깨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강령술 하는 과정이나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도깨비를 만든다라는 그거 하나에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강령술과 되게 비슷한 접점이 많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감독님이 그거 강령술이잖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홀로 숨바꼭질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강령술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혼났죠. 감독님한테. 그거를 실제로 하려고 하냐. 심지어 피도 하필 써도 그런 피를 쓸 생각을 하냐. 난리 난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속학에서 여성의 그 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는데요. 네. 일반적인 사람이 흘리는 피랑은 좀 다른 의미래요. 그게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하려다가 못하고 나서 나오게 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잉태를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마 성공률이 올라갔고, 센 애가 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그 의미일 것 같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이야기 내내 뭔가 오싹하면서 좀 추운 느낌 드네, 이것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흥미가 볼 있긴 때 하네. 도대체 뭘까? 재밌게 봤던 글이었고, 재밌게 봤던 이야기죠, 이거는. 야, 그러면 그 누나에게는 뭐 더 이상 이상한 일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누님분이랑은 종종 몇 번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딱히 이제 제대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왜 유독 양밥에 그런 이야기들 몇 번 있었잖아요. 시들무에도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에 그거를 양밥에 같이 끼워 넣어놨다? 그게 괜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랐거든요. 왜 그걸 넣어놓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강력한 거를 불러내기 위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오늘 아스라님 정말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항상 소름 돋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도깨비 만들기. 그게 그냥 일종의 강령술로 귀신이 왔던 걸까요? 아니면 도깨비가 진짜 왔던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깨비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보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귀신이었을지 도깨비였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호기심에라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